네, 기획보도 피난 수도 1023일의 기록. 부산은 정치와 경제, 또 교육과 문화가 뒤섞인 그야말로 한국사의 용광로 시대였습니다. 부산 곳곳에는 각 분야별로 유무형의 이른바 피난 자산들이 숨어 있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개발 과정 속에서 수도 기능을 담당했던 역사의 흔적들은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변형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1950년 8월 18일 북한군의 공격에 낙동강 이남, 부산까지 밀려온 전국의 피난민들. 잠잘 곳만 있다면 산자락 어디든 판자 하나에 지친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현재, 당시 피난민의 삶은 삼복도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대로 길이 뚫리면서 현재 이 고불고불한 삼복도로의 모습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 금융, 대학, 언론기관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들이 모여있던 피난기 부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소멸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쓰이던 무덕관은 전쟁이 끝난 뒤 법원으로 사용됐지만 2002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역시 국회를 대신했던 부산극장도 현재는 간판만이. 같은 용도로 쓰였던 문화극장은 아예 허물어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대청로를 중심으로 수도 기능을 했던 원도심 피난시설은 277곳. 하지만 160여 곳은 모두 철거되어 흔적마저 사라졌고, 현재는 유엔묘지와 한국은행 등 단 7곳만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던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몰랐으니까. 지금 있게 만들었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기게 되고. 그나마 건축물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며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무형 자산들입니다. 특히 피난민 현황 파악과 당시 증언들에 대한 기록 작업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어떤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난 자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원칙을 정하고 사라지는 무형 자산을 발굴하는 등 피난 수도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